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 힘 가했다.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묻는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배운 듯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시그마 F가 합력이 한 1이다, 맞지? 자, 시그마 F인데 지금 F 하나밖에 없으니까 F 자체가 시그마 F, F로 5m 잡아당겼네요. 그랬더니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0에서 속도 3이 되었다.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의 변화량 0이 9, 3의 제곱이 9 됐네. 그러면 9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n분의 f 다고 했네. n분의 f 구하랬으니까 n분의 f는 5 넘겨주면 10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0분의 9 m/s 제곱. 답은 4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면서 6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자, 각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 자, 그럼 같은 크기의 힘 시그마 F가 일정. 그러면 각 터널을 통과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시그마 F로 받은 일, S를 곱하면 받은 일이다, 맞지? 이 합력으로 받은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터널을 한 개 한 개 통과할 때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시그마 F도 일정하고 얘도 터널마다 같고 S도 터널마다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터널 통과할 때마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근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2분의 1의 m까지는 똑같다. 물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델타 V 제곱으로 결정이 난다, 이거지. 그러면 모든 터널을 통과하면서 겪는 델타 V 제곱, 속도 제곱의 증가량이 같을 거다. 그러면 첫 번째 터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V 제곱이었다가 4V 제곱이 됐어. 터널 한 개 통과할 때. 그러면 터널 한 개 통과하면서 속도 제곱은 3V 제곱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3V 제곱씩 증가시키면 되겠네. AE 점 중에서 속력이 4V 되는, 즉 속도 제곱이 16V 제곱까지 쌓였을 때는 언제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터널을 한 개 통과할 때마다 3V 제곱씩 쌓인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다음 터널을 통과할 때 또 플러스 3V 제곱이 되어서 7V 제곱 되고, 또 그 다음 통과할 때 플러스 3, 얘가 10V 제곱, 또 한 번 더 13V 제곱, 한 번 더, 요때 16V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D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4V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처럼 뭔가 합력으로 E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얘는 합력이 일정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일정한 거리만큼 E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그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일정할 거다. 요거 이용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이 보니까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1과 F2 힘을 주는데 F1, F2가 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넓이는 각각의 힘이 한 1이 될 건데 F1은 플러스 방향, F2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 에너지는 방향이 없지만 우리가 일의 부호를 운동의 기준으로 매겼다, 맞지?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플러스. 그러면 F1이 더 크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거고,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인 F1이 하는 일이 플러스, F2가 하는 일이 마이너스로 우리 적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F1이 한 일은 5m가 된 순간만 물으니까 다 하면 되겠네요. 요게 F1으로부터 받은 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요게 F2로부터 받은 일. 그럼 빼주면 남는 게 요 넓이 남겠네. 오케이, 요 넓이 구하면 요게 7이고 2니까 요게 14, 그 다음에 2고 3이니까 요게 6, 그래서 더해서 20. 그러면 시그마 F가 뭐 이렇게 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시그마 F가 한 일을 구했다, 맞지? 구했더니 플러스 20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물체의 속력 물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델타 EK 자체가 A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게 지금 20줄이다, 맞지? 그러면 20줄은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V는 V제곱이 20이니까 2루트 5. 답은 2번.
자, 그림 가에서 보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F가 x에 대한 그래프로 오른쪽에 나타나져 있고, 자, 넓이를 또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석할 겁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에너지 가지고 있었어. 요거 조심하고 조이값이 2제로 있다. 자, 그리고 2D만큼 가는 동안 얘는 3E0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변화량이 플러스 2E0. 요게 얘가 받은 1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니까 그 넓이가 1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 전체 넓이가 플러스 2제로에 해당하겠네. 그러면 넓이 보면 요 작은 사각형이 F0D고,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이 2분의 3 F0D니까 더하면 2분의 5 F0D가 일단 2제로 역할이다. 그러면 X는 D에서 운동에너지는 얼마니 물었어요. X는 D에서는 D까지 갔을 때 요만큼의 2만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F0D가 원래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추가가 되겠지. 요게 X는 D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고안식에서 F0D 값은 2분의 5 넘기면 5분의 4E0. 그러면 원래 E0에서 추가가 5분의 4E0 됐으니까 5분의 9E0. 답은 2번. 7번에 보니까 x는 0에서부터 쭉쭉쭉 당겨준다 맞지? 자, 물체 A는 어떤 모습으로 당겨오고 있냐? 자, FA라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 요런 0에서 L 구간, 0에서 L 구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구간에서 힘을 받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다 맞지?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B도 자, x는 0에서 L까지 첫 번째 구간에서 FB라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에서 3L까지 두 번째 구간에서는 힘을 받지 않네. 그러면 등속도 운동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 반대 방향 왼쪽으로 힘을 똑같이 받았어. 똑같이 거리 L 받았어요. 자, 그러면 FB로 L 플러스 받았다가 FB로 L 마이너스로 받으니까 얘는 마지막 모습이 정지의 모습일 거다. 자, 근데 문제에서 AB 질량은 똑같고 AB의 질량 같고 0에서 4일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그럼 같은 시간 이동하게 속력 잡아주자 이거지. 자, A가 먼저 가속되어서 L 지나갈 때 A의 속도가 VA라고 하고 B의 속도는 VB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A는 총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면 첫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평균 속도 2분의 VA로, 두 번째 구간은 등속도 VA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전체 시간은 2분의 VA로 L만큼 이동하는 게 첫 번째 구간 걸린 시간, 두 번째 구간은 VA로 쭉 3L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VA분의 5에 요게 총 걸린 시간일 거다. 자, 마찬가지로 B도 구해보면 B는 정지에서 VB 찍었고 쭉 VB로 운동하다가 마지막에 VB에서 다시 한번 정지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이나 마지막 구간이나 얘들은 평균 속도가 2분의 VB다. 그 다음에 중간의 구간은 VB로 쭉 가니까 VB로 평균 속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VB 평균 속도로 가는 거리가 처음 구간 L, 마지막 구간 L. 그러면 2L이라는 길이를 2분의 VB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2L이라는 길이는 VB로 간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VB분의 6L이다. 근데 요 두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VA 대 VB가 5 대 6이 되어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0에서 L까지 가는 동안 A, B가 각각 받은 일의 양. 지금 수평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 힘들이 일을 얼마나 했냐, 즉 이 물체들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 묻는 거다 맞죠. 자, A 같은 경우는 AB 속도가 5 대 6이라 했으니까 A 속도는 5V 두자. 그러면 A는 처음에 정지, 얘가 5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네. 자, B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지, 얘는 6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네.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A, B 어차피 질량 같다 했으니까 M 줄까? 자,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2분의 1의 M의 5V의 제곱을 가지게 되었다. B는 2분의 1 M의 6V의 제곱을 가지게 되었다. 요게 각각 A가 또는 B가 받은 일의 양이다. 그러면 A, B 받은 일의 양의 B를 물었으니까 36분의 25 되겠네. 답은 2번.
마찬가지로 힘 시간 그래프 나와 있고 요 내비는 충격량 이렇게 해석할 거다. 기억 3초인 순간 물체 속력은 6m/s이다. 3초인 순간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총 12. 충격량 12 받았으니까 얘는 2kg이면 속도가 6m/s 되었겠네. 맞네요. 다음 니은 0초부터 5초까지 받은 일회량. 그러면 5초까지 운동량 변화량. 거기서 이제 속도 변화량 찾아봐야 되네. 그러면 추가로 2초 더 받으면 얘는 4를 받았네. 그러면 더해서 총 16. 얘는 운동량이 16이 되어 있을 거니까 2kg이면 8m/s가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에 질량 2에 8의 제곱 하면 64줄. 이를 64줄만큼 받았다 이거죠. 맞다. 이거 3초에서 5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아니죠. 계속 당겨서 운동량 4만큼 더 증가했지. 그래서 16으로 끝났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8번에서 보니까 2kg 물체한테 똑같이 30N 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맞지? 몇 미터? 1미터. 근데 차이는 가와 나의 차이는 가는 수평. 수평으로 당기니까 중력이 방해를 안 한다 맞지? 그러면 30N으로 1미터 당겼네. F에 S를 곱했네. 그러면 2를 30줄 해줬네요. 이 30줄이 모조리 무슨 에너지 변화로 이어진다?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진다 하는 게 가 그림 상황이고, 나 그림에서는 위로 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방해한다. 20N의 중력이 방해할 거야. 그래서 30N을 힘을 받고 20N 방해받았으니까 얘는 알짜 힘 10N 이렇게 일정을 받는다. 그게 1m 일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10N으로 1m 일을 했다. 즉 10줄의 에너지를 줬다.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졌을 거다. 그러면 이 중력의 방해로 20N 방해에서 1m 방해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0줄의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방해를 했어. 그 대신 이 마이너스 20줄의 일을 하면서 무슨 에너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거죠. 요게 20줄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양을 물어보면 30줄로 가그림이나 나그림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니 D 기억. 가에서 물체가 받은 일은 30줄이다. 맞죠?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0줄 방해받아서 10줄 증가한다. 맞고. 디귿 가와 나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둘 다 30N 받은 거는 1m 동안 받은 거는 같거든. 얘도 맞다.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문제에서 보니까 그림 가는 전동기가 수평 방향으로 50N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상황이고, 그림 나는 연직 방향으로 50N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상황이다. 맞지? 수평과 영직의 차이는 전동기가 한 일은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은 당연히 비보존력이다. 맞지? 비보존력에 의한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지는데, A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모조리 무슨 에너지의 변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지는 반면에, B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똑같이 그 전동기가 당겨준 일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이어질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로 모조리 가지 못하고 운동을 방해하는 중력, 보존력에 의해서 그 방해받은 만큼의 증가하지 못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이 보자. 질량은 잘 나와 있고 0에서 2초네. 0에서 2초까지 A의 운동인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비교하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동 거리를 구해야 돼. 이동 거리. 그래야지 그 힘에다가 이동 거리 곱해서 2를 구하겠죠.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이동 거리 구해 봅시다. 자, A는 20kg으로 50N 힘 받았으니까 A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 2.5m/s 제곱이 될 거다. 가속도 2.5로 2초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걸 바로 쓰자. 2분의 1의 가속도 2.5의 시간 제곱 t 제곱. 그러면 우리 이제 5m. 그러면 얘 5m 당겨졌네요. 그러면 50N으로 5m 당겼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전동기로부터 250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받은 건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 맞지? 중력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A의 운동인 증가량일 거고, 자,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물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전동기가 해준 일 구하면 되네. 그러면 요거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4kg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 40,
위로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 50. 그래서 둘이 빼서 합력 10. 자, 합력 10으로 4kg 받았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2.5m/s 보면 그 A 상황은 똑같네. 그럼 가속도 2.5로 둘 다 2초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얘도 5m 올라갔겠지. 그러면 5m 동안 전동기가 해주는 일이니까 또 250줄이네. 그러면 역학적인 증가량은 250줄이다. 자, 그 중에서 어차피 구했으니까 자, 중력이 방해하는 힘이 중력이 40N이다 맞지? 40N으로 5m 방해하면 200줄이 운동에너지 증가하지 못하고 50줄이 운동에너지 증가할 거고 나머지 200줄은 탄성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갈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250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B 둘 다 250줄이니까 답은 5번. 6번은 물체가 두 개 매달려 있다 맞지? A랑 B 물체. 자, 그러면 물체 개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볼 텐데, 자,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무슨 힘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 때문에 변한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개에 대한 문제니까 알짜 힘, 요 알짜 힘도 전체에 대해서 전체 개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나 일을 했냐,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질 건데 이것도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질 거다. 근데 문제에서 가나에서 2m만큼 당겼더니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물었어요. 자, 어떤 두 물체가 함께 매달려서 간다. 즉 V가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V가 똑같은 속력이 똑같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결국 누가 결정한다? M1과 M2 질량 B가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할 거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그 물체의 질량 B만큼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가 상황에서는 100N 잡아당기고 있어. 자, 이 전체 A, B 물체가 다 왼쪽에 매달려 있네. 이 물체들을 10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항상 위로 당길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힘이 중력. 그러면 A의 중력 20, B의 중력 30은 반대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100N에서 총 50이 빠지면서 전체 물체계가 받는 R자 힘은 50N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50N으로 2m 일을 했으니까 FS 해주면 50N으로 2m. 그럼 플러스 100줄의 운동 에너지 증가가 일어났네. 근데 그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물었으니까 B는 3kg, 전체는 5kg. 그러면 5kg 중에서 B가 가는 에너지는 3kg에 해당하는 에너지 5분의 3이다 맞지? 그러면 100의 5분의 3, 60줄 받아간다. 요게 E1이 거고. 자, 나 그리면서는 보면 A가 반대 방향에 매달려 있다 맞지? 그러면 A가 받는 중력은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의 방향과 동일하다 그치?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20에 100,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30. 싸우겠지. 그러면 오른쪽이 이긴다 맞지? 얼마만큼? 90만큼 이기네. 그럼 요게 시그마 F 되고 전체 개 90으로 받아서 얼마? 2m 이동했다. 그러면 180줄의 2를 받았다. 요게 물체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로 이어졌을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B의 운동 에너지. 그 중에 또 5분의 3이다 맞지? 180에 5분의 3. 35, 5, 6, 30. 그러면 108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E2니까 E1 대 E2는 60 대 108줄. 그럼 요거는 5 대 9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수평면상에서 점 P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연직 위로 일정한 크기의 힘 F, 자, 당겨서 Q와 R을 차례로 통과하고 있다. 자, 힘은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물체는 지금 연직으로 움직이면 항상 중량 고려한다 했어. F랑 mg를 받아서 합력 F-mg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 F라는 힘, 비보존력이라는 이 F라는 힘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총 에너지의 역할인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일부 요 합력이라는 힘으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나머지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요
보존력, 중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준 게 둘이 H로 같은 높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Q에서.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이 말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절반은 운동 에너지고 나머지 절반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그러면 F가 해준 일이 얘한테 역학적 총 에너지로 갈 건데 그 중에 일부 요 중력에 의한 일고 일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하지 못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갔더니 그게 절반이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F랑 mg가 2대 1인 공기구나. 그래서 2대 1대 1. F가 해준 일 2 중에서 1은 운동 에너지, 1은 포텐셜 에너지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 V는 R을 지날 때 V를 물었으니까 R을 지날 때 V는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깔끔하다.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라 했으니까 mg h의 R인 지점에서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2h짜리다. 그러면 2배. 자, 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똑같을 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니까 넘겨서 계산해주면 v는 2루트 gh. 그래서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으로 들어 올렸다. 자, 그랬더니 얘가 1m 올라가서 4m/s가 되었다. 자, 물체 질량, 속도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가보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한 일이다 이렇게 구할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의 질량이 1kg인 물체가 속도 0에서 속도 4가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차이 16이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F 몇 미터 동안 1m 동안 받았네요. 그러면 1.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시그마 F가 8N이다. 자, 시그마 F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면 그 다음에 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얘가 아래 방향으로 자기 중력 10N 받고 위로 전동기가 당겨주는 F를 받고 있는데 얘가 받는 알짜 힘이 위로 가속도 위로 8N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F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은 18N이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8N을 1kg 받았으니까 1kg은 가속도가 F는 ma 나눠주면 8m/s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니 기어 물체의 속력이 4m/s인 순간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자, 동일한 힘으로 전동기가 잡아당겨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떤 힘들이 한 일 때문에 정해지냐면 중력, 이 중력이 한 일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는 거고 얘들 둘의 합력, 이 합력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해주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네. 그럼 합력은 8N이라 했고 중력은 10N이었네. 그럼 몇 대 몇이에요? 5대 4네요. 전체 해준 게 9라면 9 중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9위만큼 가져갔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5위는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로 중력이 5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4위만큼 가져가는 게 얘의 모습이다 지금. 그러면 일단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될 때까지 한 일은 18줄이다. 자, 일단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해서 비교해 줍시다. 운동 에너지가 아까 8줄이었다 맞지? 자, 운동 에너지는 전체 전동기가 해준 총 역학적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온 거다? 9분의 4만큼 온 게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잖아. 이게 8줄이다 이거지. 그러면 전동기가 해준 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나누어 넘겨주면 18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F도 18N 맞고, 그래서 기니 D 답은 5번. 5번 보니까 가에서 A 오른쪽에 B는 왼쪽에 달려서 전동기가 당겨주면서 일을 해주고 있다 그치?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전동기가 한 일을 길이에다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모습이 길이 1m 1m 당길 때마다 일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래서 4m 당겼을 때 80줄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당겨주는 F는 일정하다. 이 F로 4m 당겼더니 계속 일정하게 증가해서 80줄의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F가 20N이구나. 그러면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이 20N으로 일정한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20N 당긴다 했을 때 전체 물체계 받는 R자임 계산해보자. A는 무게 20, B는 무게 30.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40, 30 이겼네. 그러면 전체 개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시그마 F가 10N의 상황이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개니디 볼게요.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0이 아니고 20이었다. 맞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자, 전체 힘이 10이고 전체 질량 AB 5kg. 그러면 가속도는 5분의 10 2m/s 제곱 맞네요. 그러면 니은 맞고 디귿 전동기가 P를 당기는 길이가 4m일 때까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64줄 감소했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 보존력이 아닌 힘이 A에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했어요. 맞지?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B가 받는 장력, 그러면 윗줄의 장력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B로 통해서 구해보자. 자, B는 3kg인 B가 위로 가속도 2가 돼야 되니까 6N이라는 R자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래로 30 받고 있네. 그러면 위로 36N 받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A로 돌아와서 A는 위로 장력 36N 받고 있고 아래로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 20N 받고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장력을 비교해 보면 위쪽의 장력이 16N 이겼다. 맞지? 그럼 요게 A가 받는 전체 비보존력. 이 비보존력이 한 일만 계산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계산할 수 있다. 근데 4m 내려오는 동안 A는 4m 내려왔네. 장력이 한 일을 물었으니까 장력이 반대 방향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16에 4 16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64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감소하였다. 맞죠? 자, 비보존력으로 일하는 게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전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 주면 돼.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계산해 주는 게 쉬워요. 시그마 F 10N인데 이 10N으로 몇 미터? 4m 일을 했네. 그러면 시그마 F 곱하기 S, 시그마 F가 한 일은 플러스 40줄. 자, 그러면 이 40줄이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정해졌을 건데 A는 그 중에서 3kg, 2kg. 그러면 전체 5kg 중에서 2kg입니다. 맞지? 그러면 40의 5분의 2가 A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됐을 거다. 그러면 16줄. 자, 그러면 A는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16줄 됐어.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줄었단 말이야.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내려왔냐? 4m. 그러면 mgh만큼 줄었다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2kg에 g10에 4m 마이너스 80줄 줄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변화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니까 16줄 증가와 마이너스 80줄 감소했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64줄 감소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1번 그림은 높이 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연학한다. 맞지? 이 P,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것이다. 자, 자연스럽게 자연학하는 물체는 중력만 받는다. 그죠? 그러면 중력은 우리가 보존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보존력만 받는 이 물체니까 보존력이 곧 합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이 mg 받아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합력이 한 일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일은 감소한다. 자, 근데 이제 낙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겨주면 자, 낙하 거리 h다.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마이너스 mgh 감소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mgh 증가할 거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최고에서 시작하지.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해서 0이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낙하거리 H 낙하했을 때 지면에 도착했다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낙하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들은 다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요 그래프는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니까 자, 낙하 시간. 자, 일단은 낙하 거리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시간에 따라서는 낙하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은 A가 G죠. GT 제곱. 여기에 비례해서 낙하 거리가 형성이 되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붙었으니까 낙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별로 안 생길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항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로 감소하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도 2차 함수로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합은 변함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맞는 것은 철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죠? 0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맞고. 그 다음 민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다. 자, 2분의 h만큼 낙하했다는 것은 결국 절반 낙하하고 절반 남았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절반이 되었고, 그럼 나머지 절반인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거는 운동 에너지가 같겠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러면 낙하거리가 2분의 h인 요 상황에서 시간을 물었으니까 시간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요 때는 2분의 t는 여기 있잖아. 2분의 t가 아니고 얘는 루트 2분의 t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2분의 t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철수 0이 3번. 그래서 기준선 P를 지날 때 속력 V, 그 다음에 Q를 지나서 R을 지날 때 속력이 여기 5탄에 EV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R에서의 4배다. 그러면 그냥 P가 4배다 했으니까 4, 2.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R을 지날 때는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량이 플러스 3이겠네요. 여기까지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잘 줬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표현해 봅시다. V가 2V 됐는데 그게 에너지 3이 증가하는 거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의 2v 제곱. 그래서 2mv 제곱이 됐네. 그러면 운동의 증가량이 플러스 2분의 3 mv 제곱. 요게 3E에 해당한다 이지. 그러면 E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고쳤으면 이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E네. 그러면 R에 갔을 때는 3이 증가해서 4E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표현 방식으로 총 역학적 에너지가 5E로 일정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Q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했으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대1.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대2 상황이 전체가 5E 고정이니까 5E 중에서 3분의 1인 3분의 5E는 포텐셜 에너지, 3분의 12는 운동 에너지인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H 씁시다. H만큼 감소했더니 높이 감소했더니 포텐셜 에너지가 4E에서 3분의 5E 되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3분의 7이 요 3분의 7에 해당하는 게 H다 이거지. 그러면 Q에서 R 높이 차가 궁금하니까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한다 맞지? 그러면 3분의 5E에서 2가 됐으니까 3분의 2만큼 감소했네. 3분의 7E에 해당하는 높이가 H였으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높이는 거의 7분의 2인 7분의 2H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A를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A가 자유낙하다가 어떤 기준선을 V로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순간 V로 통과하는 순간 B를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 시켰다. 자, 그랬더니 A는 속력이 있었고 B는 속력이 없었으니까 점점 차이가 날 거야. 떨어지는 거리가.
자, A랑 B 사이의 높이 차이가 h가 나는 순간에 보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그때까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그러면 A가 요만큼 떨어지고 B가 요만큼 떨어지면서 떨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하겠다 맞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환이 될 거니까 에너지 증가량이 A가 B의 2배다 이 말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도 A가 B의 2배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떨어지는 높이 h 그냥 보통 h라 표현하니까 h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a가 감소한 게 b가 감소한 것보다 2배다 하는 거는 a가 2x 내려갔으면 b는 x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차이가 x인데 그게 지금 h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x를 h로 두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h 얘는 h b는 h 떨어졌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h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h는 일단 속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겠네. a가 b랑 동시에 이제 기준선 출발했으니까 둘 다 가속도 g로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a랑 b의 속도 증가량은 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a는 v에서 v 플러스 x로, b는 정지에서 x로.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b는 h, a는 2h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2배다 해서 x 찾읍시다. 그러면 v a의 처음과 나중 속도 합은 2v 플러스 x, b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합은 x, 그거보다 a가 2배 더 크다 이렇게씩 세우면 x는 2v 나오네요. 그러면 마무리되는 속도가 a는 3v, b는 2v. 이러면 평균 속도 2배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b의 모습에서 b가 h 내려왔으니까 h를 2v 속도 만드는 데 필요한 길이다 맞지? 그럼 그냥 EAS 또는 MGH 써도 되는데 그 MGH로 가보자. b의 질량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의 MGH 떨어졌으니까 b의 MGH 그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량 증가량이다.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이 되었죠. 원래는 0이었는데 그러면 2mv 제곱. 그래서 h 물었으니까 h는 mg로 나누어주면 g분의 2v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선을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중력 가속도 g로. 자 AB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일단은 20m/s, 10m/s인 모습이고 얘들 사이의 거리가 20m.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이런 걸 썼었단 맞지? A가 B를 따라잡는다. 다가가는 상대 속도가 지금 현재 모습이 A가 B보다 10m/s 더 빠르니까 10m/s 다가간다. 자, 근데 이 다가간다 하는 상대 속도는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20m라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가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2초. 그러면 2초 후에 얘들은 충돌을 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맞지? 질량은 1kg으로 같다 했고 그러면 기니 D 가봅시다. D는 2초일 때 충돌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0초에서 1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우리가 충격량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도 돼. 자,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가 만들어냈잖아. 그러면 A라는 물체가 둘 다 가속도는 G로 10m/s 제곱이니까 1초가 지나면 얘는 30m/s. 그 다음에 B는 20m/s가 될 거다. 그러면 둘 다 속도가 10 증가하니까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둘 다 1kg이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둘 다 플러스 10이 될 거다. 또는 우리가 충격량으로 계산한다 하는 거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받은 시간. 그러면 두 물체 다 질량 같기 때문에 받는 중력이 똑같다 맞지? 10N, 얘도 10N. 그러면 둘 다 10N을 1초 동안 받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플러스 10이 될 거다. 그치? 그래서 변화량 크기는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T는 0에서부터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그럼 2초죠. 2초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 떨어진 높이차 h로 구해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동한지만 보면 되네. A는 20m/s에서 2초 후에 어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속도는 40m/s였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20에서 40, 그러면 30m/s가 될 거고 이걸로 2초 지났으니까 60m 떨어질 거다. 그러면 A가 60m 떨어졌으니까 A는 질량이 1kg에 중력가속도 10에 60m 떨어졌다. 그러면 잃어버린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600줄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곳에서 자연낙하 가만히 놓은 물체가 기준선 P랑 Q를 지나서 수평면에 도달한다. 자, PQ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표에 나와 있네요. 일단 속력은 Q를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 2배다. 속도가 2배다 했으니까 이때 속도는 2V, 이때 속도는 V 이렇게 줄 수 있겠네. 자, 속도가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니까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420라고 기준을 잡아놨다 맞지? 그럼 P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20로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찾았네.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총 얼마로? 520로 일정하다. 그러면 Q를 지날 때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520로 돼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2제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거 더해서 2제로 맞죠?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520인데 수평면이라 했으니까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 상태. 그럼 운동 에너지가 520다 맞죠? 그 다음에 P와 Q의 높이 차이는 자, 일단 P와 Q의 높이 차이는 얼마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420가 20 됐으니까 320에 해당하는 높이인데 자, 전체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는데 이때는 모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520가 포텐셜 에너지가 수평면 가서 0이 되네. 그러면 H0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520다 이거지. 그러면 32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높이를 물었으니까 얘는 전체 높이 H의 5분의 3이다 이거죠. 그래서 5분의 3 H다 맞네. 답은 기니디 5번. 13번 그림에서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하면서 빗면에 따라 내려오고 있다. P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V0, Q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2V0 모습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평면까지 가니까 속도가 3V0 되었다. 자, 그러면 항상 속도의 변화를 보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본다 맞지? 자, 모든 물체입니다.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2분의 1 mv 제로 제곱에서 2v 제로 됐으니까 2분의 1의 m의 4v 제로 제곱이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2분의 1 m의 9v 제로 제곱이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증가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2분의 m, 2분의 m, 2분의 m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지. v제곱이 4v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늘어난 거는 3v제곱. 4v제곱이 9v제곱이 되었다. 늘어난 거는 5v제곱. 자, 요렇게 3v제곱, 5v제곱 늘어나게 된 이유가 떨어진 높이에 비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P에서 Q까지는 요만큼 떨어진 거고 Q에서 수평면까지는 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 에너지 변화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3대 5로 증가했다. 그러면 떨어진 높이비도 3대 5,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가 3대 5니까 높이에 비례한다 맞지? 자, 그러면 Q의 높이를 물었으니까 Q는 전체가 h다 했으니까 Q의 높이는 전체가 8인데 그 중에서 5다. 8분의 5h.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에서 보니까 A가 정지 상태로 3h인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3h가 A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네. 운동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자, B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B의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떨어진 높이 A점보다 떨어진 높이 요 높이 떨어져서 얼마 가지게 됐다. 속도가 2V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보면 4V 제곱 가지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B에서 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의 2배다. 떨어진 높이 요만큼 떨어져서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배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EH가 남아있고 떨어져서 H 떨어져서 운동이 지금 넘어갔다. 즉 총 3mgh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mgh는 운동 에너지로 갔고 그 다음에 EMGH는 아직 포텐셜 에너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게 B점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 MGH가 가보니까 운동이 이제 얼마 생겼다 4V제곱만큼 생겼다 그러면 아 H 떨어질 때마다 4V제곱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C점은 지금 3V가 됐거든. 3V는 운동 에너지로 보면 3V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4V제곱에서 9V제곱이 되겠지. 4V제곱에서 9V제곱 됐으니까 얘는 5V제곱이 증가했네요. 아까 본 모습이 H 감소해서 4V제곱이 증가했는데 지금은 B에서 C까지 얼마나 더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5V제곱이 증가했네. 그러면 5V제곱이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높이는 4분의 5H 즉 BC 사이의 높이 차이가 4분의 5H 감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C의 높이는 아까 2H에서 4분의 5H 빼면 남아있는 게 4분의 3H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림에서 빗면에 P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QR 지나고 속력은 V 되고 EV 되는 모습이다. 뭐 시간 간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기니 D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에서가 같다. 빗면 따라 내려오는 운동도 일단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 4배이다.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QR 높이 차이는 2G분의 3V제곱이다. 자, 높이에 대한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썼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일단은 Q와 R과 높이 차이. 이 높이 차이에 인해서 mgh가 감소했다. 요게 h라면 h 감소했다.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달되었다. 운동 에너지는 v제곱에서 4v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3v제곱만큼 v제곱이 변했네요.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러면 높이차 h는 넘겨주면 2g분의 3v제곱 맞네요. 답은 기니 D 5번. 그림은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높이차가 h인 지점을 PQ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 자, Q와 P, Q에서가 P에서의 속력은 3배. 자, 그러면 P를 지날 때 속도를 V 주지.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 속도는 3V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에너지로 보면 P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보다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9배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그죠?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V니까 P를 지날 때 속력 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V가 3배니까 운동 에너지는 9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배가 운동 에너지인 점이 Q라고 했으니까 Q의 높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딱 절반인 4.5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H에 해당하는 높이는 H만큼 P점에서 Q점까지 내려오면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겠다. 맞지? 그게 8이네. 그러면 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8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평면에서 Q의 높이를 H로 표현하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8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H다. 높이가 H. 그러면 E는 4.5E는 2분의 9이다. 맞지? 그러면 2분의 9E는 8E의 몇 배인지 보면 되겠네. 8E의 16분의 9배다.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높이가 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8이었으니까 2분의 9E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높이는 16분의 9H다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림에서 A에서 가만히 놓았다. 내려가면서 B, C, D를 거치면서 이제 각 점에서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줬어요. 자, 문제에서 높이를 B의 높이로 줬으니까 자, B의 높이는 누구의 높이 차냐? D점과 B점의 높이 차이다. 자, 그러면 B점과 D점에서 바로 운동에너지 비교하면 높이차 H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네. 자, B점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는 3이라 했고
D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4이라 했으니까 H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E만큼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니 보면 기억 물체의 속력은 C에서가 D에서의 2배다. 자, C랑 D 비교한다. 그러면 에너지 비교하면 되겠죠. C에서 운동 에너지는 E, D에서 운동 에너지는 4E, 운동 에너지가 4배, 그러면 속력은 2배. C에서 D에서의 2분의 1 맞네요. 다음 니은 B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다. 자, 운동 에너지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에너지를 알아야 돼. 총 에너지는 D점에서 보인다 맞지? D점은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점이니까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4이구나. 그러면 B를 지날 때, 자, B를 지날 때는 운동 에너지가 3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더해서 4이가 되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2인 상황이다. 그러면 니은 맞고 디귿 A의 높이는 4h다. 자, 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h였어요. 근데 A점은 특징이 정지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4E만큼 있는 상황이 A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4E에 해당하는 높이는 4h 맞네. 그러면 답은 기니 D 5번. 같이 궤도에서 마찰 없는 궤도를 따라 물체 A, B가 운동하고 있다. 자, 일단 H0, EH0 지점을 통과하는 물체 A의 속력은 V, V0. H 지점을 통과하는 물체 B의 속력은 2V0.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이 B의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다. 4대 1이다. 자, B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의 4V0 제곱. 요게 B의 운동 에너지고,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B의 G의 H0 될 건데 결국은 얘가 4대 1이다. 그러면 2분의 1 MB의 그냥 V0 제곱이 MB의 G의 H0랑 같다 이런 소리니까 이 문제에서도 V0 제곱이 H0랑 동급이구나. H0 높이 변할 때마다 그 속력의 제곱은 V0 제곱씩 변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V0 가지고 EH0를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V0 제곱이 운동해진 상태다. 근데 이게 H0랑 동급이라 했잖아. 그러면 A는 전체 에너지는 3H0라 볼 수도 있고 3V0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요게 얘들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A가 지면에 내려왔을 때 A의 모습은 A는 3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니까 속력은 그거의 루트 3 V0 되겠네요. 자, B도 마찬가지야. 2V0니까 4V0 제곱 H0니까 H0는 V0 제곱과 동급이다 맞지? 그럼 B는 총 5V0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평면에 오면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일 거니까 얘가 루트 5V0가 될 거다. 그러면 B랑 A는 각각 A는 루트 3V0, B는 루트 5V0로 수평면을 통과할 거고, 자, A의 총 에너지는 3H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A는 올라가다 보면 3H0 3H0가 되는 지점에서 A는 정지하게 되겠다. 자, 이게 A의 모습이고, 자, B의 모습은 B는 총 5V0 제곱 또는 5H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는 4H0로 올라가고 나서도 속도가 남아있을 거다. 근데 이 속도는 H0 이제 남았잖아요. H0가 V0 제곱이랑 동급이니까 V0의 속도로 쭉 등속도 운동하겠네. 이게 수평면이라면. 그럼 기니 D 기억 1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구간 1은 여기네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 그러면 속도의 B가 시간의 역수비겠다. 그렇지? 그러면 시간은 반대로 루트 5 대 루트 3. A가 루트 5 대 루트 3으로 B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맞으려면 루트 3분의 루트 5배 돼야 되네. 그럼 틀렸다. 2에서 구간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다. 절반씩 역학적 에너지를 나눠 먹었다. 얘는 총 에너지가 3H0거든. 그러면 3H0의 절반이 아직 포텐셜 에너지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절반이면 높이 절반 1.5H0 지점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각각 절반일 거니까 같을 거다. 근데 H0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디귿 3에서 물체 B의 속력은 아직 V0 제곱 남아있다. V0 남아있다. 그렇지. 그래서 맞다.
답은 디귿 2번.